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일이기 때문에 중3 애들 시험일이기 때문에 엄청 한가합니다. 예, 엄청 한가하고 기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온다고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렵게 나오면 난 더 좋다. 왜냐면 시험이 쉬우면 변별력이 없는데 어렵게 나면 변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좋다 그랬는데 다 100점 맞고 막 이래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기분은 좋아요. 뭐 다 100점 맞았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제가 학원 관련 유튜브는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보는데 그 대신 사업에 관련한 그런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서 창플이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가끔씩 이제 좀 올라올 때마다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며칠 전에 내용이에요. 당신은 자선 사업가나 착한 사람 뭐 아니면 달인 이런 타이틀을 얻고 싶은 거냐 아니면 정말 돈을 벌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게 초창기 고객이나 초창기 손님이라고 그럽니다. 초창기 고객, 초창기 손님. 학원을 처음 오픈했는데 그때 들어와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그 고객들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좋은 고객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고객들에게 잘 맞춰 주려고 하는 그 고객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물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한 그 가격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 가격에서 탈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모두 오르고 정말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그 가격을 못 올리는 그런 덫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오픈했을 때 들어왔던 그동안 몇 년 정도 이렇게 고객이었던 사람들을 놓칠까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칠까봐 모두 오르고 다 올랐는데 이것은 못해. 그리고 또 가끔씩 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데려오면서 한 10명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음식점이라면 한 10명, 10명 이제 사람들 이제 데려오면서 막 먹으면서 뭐 서비스도 달라고 그러고 모두 다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10명 데려왔으니까 엄청나게 이 집에 큰 플러스 요인을 큰 덕을 끼친 것이냐 그렇게 의시되면서 뭐 서비스도 달라 모두 달라 뭐 이런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10명 20명을 데려와 봤자 이 식당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가로는 원래 되지를 않는데 아직까지도 이 단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죽 써서 개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야.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뭐 이렇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실수는 뭡니까? 첫 고객, 단골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플님이 뭐라 하냐? 그런 사람들 눈치 보지 말아라.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돈 벌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고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2,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다녀준 것은 고마워.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여길 다녀준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단가라는 거죠. 돈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가 먹는 거에 비해서 대접도 받고 이제 오랫동안 왔으니까 이제 대접도 받고 그다음에 돈도 다른 데보다도 싸고 이렇게 해서 다닌 거지 단지 정으로만 여기로 온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장사일 때는 과감하게
다음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한테는 이별을 고하고 다음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뭐 어느 동이라고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떤 전골집 뭐 이런 데인데 이제 전골 한 판에 이제 3만 원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랬는데 다 모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몇천 원을 올린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10,000원씩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씩 올렸고 그동안 찾아주셔서 고마운데 10,000원이 올랐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면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하셨더래요. 근데 이제 그 전골집 거기는 이제 그 동네에서 뭐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장사를 했고 그동안 그럼 지금은 그 전골집의 가격이 얼마냐? 하나 세트 이렇게 시키면 6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6만 원. 그런데 그 창플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줄어 보여도 내고 가는 게 벌써 한 30% 올랐으니까 3만 원에서 4만 원을 올랐으니까 한 30% 올랐으니까 겉에서 볼 때는 사람이 적어 보여도 거기는 실속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막 이렇게 하면은 쓸 인원도 많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줄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줄었는데 매출은 더 올랐어.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집은 이렇게 단칼에 배듯이 만 원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 전골집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곳인데 이제 6만 원을 받는데 지금도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이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도 만약에 그 가격에도 마음에 들면 먹어라. 이건데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가지 없이는 안 했겠죠.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아무튼 그 영상을 보고 학원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모르는 동네에 딱 오픈을 했는데 나 하나 믿고 들어온 사람 정말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죠. 저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다니면 2만 원을 깎아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년 이상 다닌 학생은 한 10,000원 정도를 깎아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마워서 아무것도 나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여기서 했는데 맨 처음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다녀줘.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 같은 것도 더 챙겨주고 따로 더 챙겨주고 가격도 싸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까지 6년이고 내년이면 7년이거든요. 돈을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면 학년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돈이 만 원, 뭐 2만 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한 5만 원 정도가 올라가요. 예.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덜 하긴 한데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큰 뭐 그런 건 아닌데 모두 다 처음 들어온 그런 학생, 어머니 그 눈치를 너무나 심하게 본다는 거죠. 너무나 심하게. 그리고 마치 그들이 이 학원에서 없어지면 네, 우리 학원의 존립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우리 학원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고 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쉬쉬하면서라도 돈을 깎아주고 막 이러죠. 막 대외적으로 막 뭐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쉬쉬하면서도 막 들어온 애하고 몇 년 다닌 애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물론 그들은 고맙죠. 그렇지만 제가 지나고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학원비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안 내고 딜레이 시키고 이런 엄마들도 다 오래 다녔던 엄마들 중에서 나온다. 절대로 이 학원에 들어온 지 뭐 한 달, 두 달, 몇 달, 1년 이내, 뭐 2년 남짓 이런 류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 선생님하고 또
그냥 뭐 학부모와 선생 이 관계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걸 또 돈을 안 낸다고 막 뭐라고 뭐 전화를 걸고 뭐 그럴 수도 없다. 예. 그리고 뭡니까? 학교는 학생이 다니긴 하는데 돈은 못 받아. 그리고 막 뭐 서너 달은 그냥 밀려.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학원은 다 돈 내고 다녀. 근데 우리 학원만 돈 안 내고 다녀. 이런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다. 예. 이런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다. 그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학생은 결코 돈을 딜레이 시키거나 띄어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예, 그런데 누가 그래요? 오래 다닌 학생과 학부모가, 물론 그 학생에게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고, 또 뭐 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걸 대놓고 막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과 학부모 사이가 아닌 마치 친구 비스름한 그런 사이가 돼가지고 내 형편 좀 봐줘, 뭐 아니면 내 사정 좀 봐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약간 학원을 운영하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돼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다닌 학생이 많습니다. 이게 자랑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창플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어느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하다. 뭐 이런 느낌? 씁쓸음하다. 뭐 이런 느낌. 결국은 이제 그들이 오래 다녀준 게, 물론 저를 좋아해서, 아니면 제가 잘 가르쳐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대우받으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다녀준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해서 다녀준 게 아니고 그들 생각해서 다닌 거다. 우리 원장님 잘 되고 뭐 이래야지 이러면서 내가 여기라도 다녀줘야지 그러면서 홍보를 해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가격에 어디 가서 대우받고 또 돈 없는 달은 또 돈에 쪼들리는 달은 다른 거는 다 내도 이 원장은 오래 다녔으니까 뭐 넘어가 주겠지. 뭐 이런 아주 편안한 마음. 학부모와 선생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같은 이런 관계 비스름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빡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학원, 오래 다닌 그리고 그런 류의 부모님들이 많은 학원은 어떨까요? 별로 뭐 개밥의 도토리 같은 뭐 그런, 남들 보기에는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부모와 또 선생 간의 사이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결코 남들 보는 것만큼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결코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 가장 아이디얼한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그렇게 오래 다닌 애들이 정말 많은 그런 것보다는 원장님이 알아서 시대에 맞게 쭉쭉 학원비도 올리고, 예, 학원비도 올리고, 이 학원이 만약에 한 10년 정도짜리 학원이라고 쳤을 때 한 2, 3년, 한 평균 3년 정도 다닌 애들이 많은 학원, 그게 가장 아이디얼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오늘 해봅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튼 그 중고생들 가르치는 학원은 요즘이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바쁘신데, 아무튼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